공자께서 말씀하셨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저는 지금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군대가 과연 그 세계 인권 선언문에서 우리 전문을 보면 나와 있지만 인권이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간이 과연 이러한 지경이면요, 군은 이것에 대한 하중이 곱하기 1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중이 병사들에게 가해지는 정도는 더욱더 심각할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정부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5조 원의 예산을 쓰는 조직을 연간 5천만 원도 안 되는 규모의 조직이 감시하고 역 앞에서 그 겨울에 이렇게 설문조사도 이제 안 응하려고 합니다. MB 때는요, 설문조사 해달라 그러면 대충 응해줬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오고 나서는요, 정말 병장 한 명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소장님, 애들이 잘 안 해줄 겁니다. 엄청나게 교육이 강화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 안 해줍니다. 예, 이게 이제 MB 정부 때는 그나마 노무현 정부 때 병역문화 개선을 한 이 약발이요, 이게 좀 통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것이 약발이 다 떨어진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요, 전혀 약발이 없다 보니까 이 설문조사도 심지어 5천 원짜리 상품권을 줌에도 불구하고 안 해줍니다. 5천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병사들한테는. 월급이요, 지금 현재 15% 올라서 상병 월급이 10만 원 좀 더 됩니다. 5천 원이면 엄청나죠. 그런데도 안 해줘요. 그래서 싹싹 빕니다. 어떻게? 제가 안 하고요, 여대생들 막 알바 저희가 써가지고는 막 제가 막 이렇게 교육을 하죠. 말을 많이 붙이고 삭삭하게 하면은 좀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받아내서 저희가 2013년도에 이제 인권 실태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그 여성위원회에서 저희가 용역 받아서 그 설문조사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요, 오히려 군대 내 구타가 제가 2005년도에 실태조사 할 때 제가 인권위 연구 경력 할 때 연구원을 참여했는데요. 2%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서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기간에서 인권이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퍼센트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2.5%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요, 상당히 인권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병생활을 해서 병역문화 혁신에 가깝게 저는 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침상형이 거의 98% 도입이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야전 부대를 방문하니까 자기가 군 생활하던 데하고 똑같이 그냥 이렇게 쭉 일자로 양쪽에 자는, 닥치닥치 붙어서 자는 이 병영 시설을 보고 놀라서 야, 바꿔라고 해가지고는 1인 침상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야전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뭐 많이 바뀌었죠. 근데 또 하나 이제 바꾸려고 한 것이 뭡니까? 군사법 개혁입니다. 그래서 영창제도 없애려고 했어요. 본인이 병생활 하면서, 판사하면서 느낀 게 뭡니까? 법에 의한 지배. 결국은 왕의 목을 자르고 나서 우리가 획득한 권리가 함부로 사람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한테 영장 받아서 구금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휘관이 15일 동안 영창을 보낼 수가 있는 제도, 이거 바꿔라라고 했더니 결국은 군이 적극적으로 저항해가지고는 겨우 절충안을 도입한 게 인권법무관 제도입니다. 인권 담당관이 사인을 해야지만이 영창에 가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계속 줄여라라고 요구하니까 한 해 12,000명 정도가 징계 입창이 됐는데요. 대통령께 노력하니까는 이게 연간 한 8,000건까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MB 정부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14,000건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러한 것들이
지배자의 또는 통치자의 어떠한 성향에 따라서 바뀔 수 없도록 인권을 강화하는 시스템인 즉 국방 옴부즈만 제도를 의회 산하에 둬야 된다. 독일식으로. 저는 이것이 도입되지 않는다면은요. 향후 우리가 정권을 잡고 다시 정권을 잃었을 때 속수무책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도적인 권력 감시. 이번에 느꼈지 않습니까? 국정원 사태를 보면서요. 저는 정보감독관 제도도 정보 옴부즈만 제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해야 되고요. 사법 옴부즈만, 검찰 옴부즈만 도입해가지고 권력을 양분화시켜야 되고 쪼갈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음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거 해내지 않으면요. 결국은 향후에 새누리당이 다시 정권 잡으면은 또 도루묵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패족을 면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분점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저는 도입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 DJ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요.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병사가 20%가 넘습니다. 장병의 건강권이요, 지금 침해받고 있습니다. 좋은 무기, 전쟁 억제력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요, 좋은 무기 가져봤자 돌격 앞으로 했을 때 싸우지 못하는 군대는요, 절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군 의료 시스템 엉망입니다. 왜 대통령이 주치의가 대학교가 하느냐, 서울대가 하느냐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오바마 대통령이요, 어디 가서 진료받습니까? 군병원 가서 진료받습니다. 대통령이 당연히 군의관한테 진료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취임하면요, 기사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번에 연세대가 하느냐, 서울대가 하느냐, 이거 가지고는 기사거리가 나옵니다. 왜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인데, 왜 장차관은 의료 의무관에게, 군의관에게 왜 진료받지 않습니까? 규정들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받지 않죠. 최고 통수권자가 군의관에게 진료받는 군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병사들이요,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병사야말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로 만들 수 있고요. 이러한 군대 만들지 않으면요, 우리 그 시민들 자녀 군대 보내놓고 아파서 병원 못 가지 않는가라는 조바심에서 발 뻗고 못 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국방의 영역이요, 군인의 전유물이다. 이 생각 버려야 됩니다. 특히 야당에게 주문하고 싶은데요. 노동운동 하다가 국가보안법으로 또 끌려갔다 오다가 386 세대를 전부 군대 안 갔다 오니까 군 얘기만 하면 자기가 엄렬해요.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가 됩니다. 말해야 돼요. 그 말을 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등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말해야 되는 거죠.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 병역 거부해서 감옥 갔다 왔어요. 노무현 정부 때요. 저 그런데 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면 됩니다. 가서 체험하면 되고요. 당선되고 나서요, 뭐 인터뷰 좀 줄이고요. 국방위원 딱 되면요, 야전에 버스 딱 투어합니다. 가서 자고요, 먹고, 병사들한테 얘기 듣고. 저희 실태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설문조사하고 딱 오면은요, 얘기하지 않아요. 가서요, 매복도 같이 하고요. 밤에 경계근무 같이 서고요. 2시간, 3시간 같이 있으면은요, 쿡쿡 찌르면은 얘기합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병사들은 이 사람이 내 편인지, 누구 편인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오면요, 그런 설문조사는 헌병대도 하고, 감찰도 하고,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부터 민심의 밑바닥을 훑기 시작해야 되는데, 야당이 그 근성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 근성을 되찾을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재정 교육감님 와 계시니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다닐 때 이분이 빨간 펜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교육 관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리더형이에요. 꼼꼼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엄청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하셔야 돼요. 저희 공식 페이스북에 접속자들이요, 14세부터 19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군 입대 전에 공포스럽죠. 수능 시험 치고 나서 논의 뭐합니까? 애 본다고요? 군 입대 전 예비 입영자 인권 특강을 해야 됩니다. 이걸 시민사회가 못해요. 인권단체들 한 줌의 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경기도에 있는 교사들, 남학생들, 수능 시험 끝나고 이 친구들을 특강해 줄 수 있는 교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럼 이 교사들을 인권단체들이 특별 교육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서 특강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저는 교육감님이 하셔야 되고요. 그럼 교육자분들 뭘 하시냐? 각 대학에서 예비 입영자 인권 학교를 1학점짜리라도 강좌 개설해야 됩니다. 왜 아이들이 갔다가 죽고 분향소 가가지고 교수가 위로금, 부주금 내고 울고는 옵니까? 교육자가 해야 될 역할은요, 각 학교에서 우리 학생이 군 입대해서 맞지 않고 아파서 장애 갖지 않고 돌아오도록 할 수 있게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시민사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요, 너무 힘들어요.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교수님들과 그 지자체 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반드시 좀 성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 중에 2번씩 박수를 받은 유일한 토론자입니다. 현장에서 활동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 미션도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을 때